지금 비트겟에 자산 두고 계시면 오늘이 제일 안전한 날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곧 막히는 흐름이 이미 시작됐고, 막히는 순간엔 손이 발휘됩니다. 설마 갑자기?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앱이 멀쩡해 보여도 어느 날 업데이트가 끊기고 접속이 틀어지면 출금 버튼 찾다가 밤새입니다.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더 민감합니다. 포지션은 열려 있는데 접속이 느려지거나 끊기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장난감이 됩니다. 지금은 옮길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눌러도 안 됩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강해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같이 진행되는 그림입니다. 오늘은 들어가져도 내일은 막힐 수 있고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에 남아있는 자산을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내가 쓰던 곳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기도 어렵고 막히면 VPN 같은 우회로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회는 편해 보여도 대가가 따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설치 자체가 어려우니 시작도 못합니다. 시작이 막히는 시장은 보통 더 강하게 닫힙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핵심은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상태가 아닙니다. 신고가 없으면 당국 입장에선 관리 바뀝니다. 관리 밖으로 남겨두면 문제가 커지니 먼저 통로부터 좁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맞춰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막히고 업데이트도 끊깁니다. 업데이트가 끊긴 앱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형이 되고 구형은 결국 여기에 세금 이슈도 섞여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된 분위기인데 해외 거래소는 그게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의 길은 결국 규제의 손이 닿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하느냐? 기존 이용자분들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이 문제입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도 불안해지고 기능도 뒤처집니다. 무엇보다 향후 접속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향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 안에 두면 내 손이 닿는 듯해도 사실상 문 앞에 맡긴 겁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라 접근이 더 어렵습니다. 시작부터 막히면 나중에 풀린다 기대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묻는데 그쪽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앱이 막히고 나면 웹도 언제든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회 방법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편한 길일수록 발밑이 얇습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로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안은 맞지만 선물하시는 분들에겐 답답한 대안일 때가 많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까지 붙을 예정이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 이용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급한 불은 끌 수 있어도 선물 기준으로 보면 전장이 아예 달라집니다. 지금 이번 사태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어디로 몰리는지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 5곳은 공통적으로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급할 때 언어가 안 맞으면 실수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 구성했고 가입하면 $100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건 챙길수록 출발이 가벼워. 5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손이 움직일 수 있을 때 고정 댓글부터.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본 단타 흐름을 풀어보겠습니다. 롱을 잡을 때와 숏을 잡을 때 기준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방향보다 타이밍이 돈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개념이 흔들리면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손이 먼저 흔들립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쪽 포지션입니다. 오를 때 내 편이 되는 자리죠. 숏은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고 시장이 무너질 때 오히려 내 계좌가 숨을 쉽니다. 그럼 언제 롱을 잡아야 하느냐? 첫 신호는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밀려도 다시 치고 올라오면 롱 쪽이 유리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보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골든크로스라고. 골든크로스는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 추세가 위로 기울었다는 힌트로 쓰기 좋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 신뢰도가 붙는 신호가 됩니다. 힘이 실린 상승은 더 멀리 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가격을 위로 들어올리는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숏은 언제냐? 첫 번째는 하락 추세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짧아지면 숏이 훨씬 편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는 50일선이 150일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하고 숏 근거로 자주 씁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이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곧 꺾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 재료가 됩니다. 규제 강화 소식,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가 뜨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를 더하면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 지표입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추세를 읽는 데 도움됩니다. 어느 순간 힘이 붙는지 혹은 과열인지 식는지.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동시에 잡힐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비트겟 차단 흐름이 더 강해지기 전에 고정 댓글에 정리된 대한거래소 정보부터. 고정 댓글에는 정말 유용한 꿀팁도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할수록 단순하게, 단순할수록 실수가 줄어듭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실전에 바로 쓰이는 내용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